예, 61번서부터 계속 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틀린 겁니다. 이제 2번 쪽으로 가시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여기까지 자르면요. 일단 법정 지상권과 토지 소유권은 각각 법정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을 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유보한 채 건물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을이 이렇게 지상권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거를 병에게 양도를 했다 그런 거죠. 양도했으면 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것이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직도 을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어서 병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 사람이 병이 비록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은 안 가지고 있지만 지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자에게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이에요. 그 대신 병은 토지 현재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상당액은 갑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고요. 이 지문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62번에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이제 단순한 암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합물 위에 재당, 저당이 성립한 후 구속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가 아니에요. 이제 공장이나 광업재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공장용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거고요. 공작 기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공작 기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 다 공장이거든요. 이거 다 담보로 맡기려면 서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저당권이 성립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기구들, 지금 동그란 거 썼지만 다음에는 성능 좋은 네모난 거 사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담보권, 이 저당권의 기존에 있던 고물이 아니라 이 네모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특정성을 유지한다 또는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에 구속물에 변동이 있어도 특정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10년간 임차해서 지상 건축물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옳은 거죠. 틀린 거 4개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63번에는 토지를 임차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63번에 토지가 누구 토지입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인데 갑이 토지를 임차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이제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 갑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간 만료가 돼서 끝날 때 되면 계약을 갱신을 청구하죠.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갑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해지가 됐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갱신 청구고 매수 청구고 일체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 해당하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갑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을과했다. 근데 이거는 무효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면 포기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죠. 4번에 지상 건물이 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 건물, 그 집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요. 또 갑의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갑과 을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매수 청구권 이거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바로 매매와 동일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아직 안 받았다. 그럼 현재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갑은 을에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가 아닌 거예요.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이행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과 전혀 관계없이 먼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자체는 지금 무효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을은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가 무효되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계약금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완전히 전혀 별개의 계약이지만 토지거래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되면 종된 권리는 부정성의 원칙상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렇죠.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했대요. 그럼 더 이상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 확정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4번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발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인데 아직 허가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틀린 지문이 되고 맞는 지문은 그래서 4번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갑과 을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을과 부동산을 매도하고 병에게 을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럼 어떤 사정들이 있는가? 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랬는데요. 이제 5번에 틀린 거 한번 보시죠. 갑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사실을 모른답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 등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비진의 표시, 통정오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이라는 게 아니라 허위 등기를, 무효 등기를 믿었다. 그 등기의 공신력으로 인해서 무효 등기를 믿은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66번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고 점유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는 자주점유다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에 의한 목적물 점유가 어떻게 자주점유겠습니까? 자, 점유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죠.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되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알고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67번 A가 그 소유 토지를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괄경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틀린 거니까 5번에 A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는 B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최초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 건물 가지고 있고 지상 건물도 최초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나중에 생겼어야 된다. 그런 순서만 좀 다른 것이지 나머지 경매 실행하려면 동일인 소유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이번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기한 도래의 효력은 비소급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기한 도래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입니다. 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을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은 불능 조건 아닙니까?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불정무가 되는 거죠. 오늘 3월 1일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그래. 오늘 3월 1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 아니라 이거는 정지 조건이에요. 3월 1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실현된 사실은 기성 조건 아닙니까? 해제 조건을 했다. 그럼 기해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 도래 전에 기한부 법률 행위를 침해하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한 도래 전에 기한부 법률 행위를 침해하면은 즉시가 아니라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기간이 도래했으리라 기산되는 시점 그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갑의 주택을 을이 임차하여 인도 및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그 다음에 제3자 병이 저당권을 갖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우선이고 저당권이 후순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임의로 선택해서 주장할 수는 그렇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던가 아니면 우선 변제권 주장해서 배당받고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을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을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사실만으로 곧 임대차 해지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럼 이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배당을 못 받았으면 임대차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타당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나 승역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면 지역권자는 어디로 다닙니까?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유자,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도 지역권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소멸 시효 중단은 유리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멸 시효 중단은 다른 지역권자 모두를 위해서 그 중단의 효과가 있다. 이거 맞았고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이건 유상입니다. 유상.
타당한 건 4번이고요. 71번에 이제 이번에 또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답이 4번입니다. 4번. 공용 부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로서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공용 부분 지분을 취득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여기는 공용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을 취득한 건 맞지만 사용 수익은 지분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거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72번입니다. 72번도 갑과 을은 그들의 공유 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줬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 그 얘기인데요. 5번에 계약이 해제된 후 병이 정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은 지 부지를 묻지 않고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갑과 을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전 등기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정에게 토지가 양도됐을 때 정은 어떻습니까? 선의인 경우에, 지부지는 선악불문하고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갑과 을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인 경우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7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이번엔 옳은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에도 미치는 것이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경락인은 임차권을 취득해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건 좋아요. 저당권이 실행이 됐답니다. 그럼 경락인이 임차권을 취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채권관계인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고, 을의 토지 위에 갑이 임의로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합에 관한 법리에 의거 을이 채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합에 의거 뭔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건 토지의 과실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속해야 되는 거고요. 경작자가 별도로 있으면 경작자에게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 토지를 갑이 임의로 경작했습니다. 그러면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았어도 농작물의 경우에는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은 틀렸고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에 주물을 점유로 시효 취득한 경우엔 종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 시효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4번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경매 조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일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자, 맞죠? 그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이게 임차권 같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물권인 지상권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경락인이 그냥 취득하고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당한 권한은 없기에 토지에 부합하게 돼서 건물은 절대적으로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건물 반환 정당한 권한이 없기에 토지에 부합한다, 그 부분이 틀렸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신축자인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7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은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보장이 됩니다.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지급한 전세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지급한 전세금에 대하여 감액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목적물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부분의 비율로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에 소멸을 소멸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단 1년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건 건물만 그렇습니다. 또 3번에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일단 지금의 전세금에 가액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전세권 취득에서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 중에서 유익비만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라도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목적물이 지금 건물이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목적물이라고 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해도 그 목적물이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복수로 정답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목적물하고 건물이다라고 해서 이게 뭐 목적물 건물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1번, 5번이요. 그 다음에 75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보통 배웠던 순서대로 하면 75번은 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병과 갑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면 을을 이렇게 집어넣고 갑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을의 대리인 병입니다. 을의 대리인 병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틀린 거니까 우리 5번에 표현 대리의 경우에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7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이번에도 또 잘못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잘못된 건 이제 3번에 있습니다. 타주 점유자가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적물 반환할 때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돌려주는 거지, 타주 점유자는 선악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악이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타주 점유자가 선이라면 아니라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77번입니다. 갑의 토지의 을이 존속기간 약정 없는 전세권 설정 이후 병과 정이 순차적으로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을이 존속기간 약정 없이 전세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병, 정이 순차적으로 저당권인데 정이 경매를 신청했답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의 시가는 을, 병, 정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제 옳은 걸 한번 찾아보는데, 정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당권자니까. 1번 그래서 틀렸고요. 경매에 의해서 정의 저당권 소멸하고 을의 전세권도 배당받으면 소멸하고 병의 저당권 다 소멸하는 겁니다. 경매에 의하여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배당 요구가 없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병정의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뭐 나머지는 그 틀린 거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 4번으로 가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나머지 잔존 기간 동안 차임을 못 받는 불이익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79번 갑, 을 사이 X토지 100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이 1000제곱미터군요. 성립했는데 매도인 갑의 담보책임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0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으로 가시죠. 갑을이 1000제곱미터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으나 X토지가 실제로는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 경우 을이는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 중 틀린 거. 요것도 이제 틀린 거 골라내는 거니까 1번으로 가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이건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자,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가 이제 끝났고 다음번에는 우리 3회, 4회 시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